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사실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짧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해답은 미중 분쟁에 있다 라고 부의 인문학은 얘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1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2등을 짓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2등 국가를 압박하여 짓누르는 것이 미국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 일본이 과거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되고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죠. 그래서 GDP가 미국의 4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제재에 들어갔었는데, 중국은 2018년 기준 이미 70%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제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내적 정비를 하느라 중국을 상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느냐 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페트로달러, 제재 전복, 해상 포위망 뚫기, 그리고 중국몽 선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페트로달러 체제 전복, 페트로가 이제 원유를 뜻하는 거고요. 오일이죠. 달러는 여러분도 다 아는 미국의 달러. 그래서 미국이 이 원유가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영향력이 나오는데, 이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큰 위험을 주고 있고, 중국의 원유 수입로인 물라카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밑에 부분에 지나가는 좁은 해협인데, 이걸 이제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원하면 쪼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이게 해상 포위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 육로 그리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지어서 이제 육지로도 안전하게 이제 이런 원유국들과 수출 수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어, 바다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중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원유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1대1로를 발표했던 거고, 이 숨은 배경에는 이때 예전에 중국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은 6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경제를 살려서 살아났다고 해요. 근데 이때 철강과 시멘트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대1로 육상로를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도로를 깔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자국에 쌓인 철강 시멘트 공급을 써버리겠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중국몽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나온 세부 전략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로 2025년까지 10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전 대통령인 미국의 트럼프가 이 10분야에 대해서 관세 25%를 때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고 이런 중국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조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외에 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느냐 해서 책에서 정리해 준 게 이제 군사적, 기술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동향을 살피다가 본격적으로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압박으로는 이제 중국의 과도한 군비 지출을 유도를 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인데, 미국의 군비가 이제 세계 군사력 1위죠. 미국이 군사력 2위에서 9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의 군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싸우려면 중국이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그 냉전 때 미국이 소련의 군비 지출을 과도하게 해서 망하게 했던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아까 말씀드린 물라카 해협, 그리고 난사군도와 같은 또는 대만 지역, 이런 곳들을 미국이 자꾸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서 중국이 견제를 할 수 있게 군비를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으로서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연구원들을 내쫓고 뉴욕 증시에 뭐 올라온 공산당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압박을 하다가는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켜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원활한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은 다 아시겠지만 25% 관세를 때렸는데 장차 중국이 더욱더 까불면은 미국이 이 관세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자유진영 쪽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 교류를 못하도록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 전쟁으로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하고 대만을 이제 지원해서 중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요즘 남중국해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남중국해에 이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가 있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어서 이곳을 차지하는 국가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역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도 했지만 지금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세게 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숨은 의도 중에 하나는 이제 남한으로선 부족하니까 북한을 섭외를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에 미군을 보내서 이제 중국의 목에 칼을 대겠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한테 계속 달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자금은 너무나 크고 지금 달러 체계에 도전을 하기에는 중국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이 이제 종신 독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부패가 들끓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압박 수위는 현재는 뭐 25% 관세 수준이고 뭐 주변 국들을 뭐 이렇게 압박시키는 수준이지만 이게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줄을 어디에 서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죠.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재가 몰리고 기술력이 있고 돈이 몰리는 미국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해답은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부자는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사실들 부의 인문학 요약으로 해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